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올인원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은 50A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인버터도 넣어줬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400W의 출력을 갖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인버터를 매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량의,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엄청나게 좀 높은 용량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220V 전기를 충전을 한다거나, 뭐 간단한 헤어드라이기 1단, 또 노트북 충전이라든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300W 미만의 제품들 220V를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기존의 파워뱅크가 좀 큰 녀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좀 무거워서 이렇게 작은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나 파워뱅크에서 판매하는 인산철 개당 25Ah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8개를 이용을 했고요.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8개에 1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배터리라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뭐 대용량보다는 우리가 간단히 나들이를 갈 때는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리나 파워뱅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배터리 제작부터 케이스 가공, 그리고 배선 연결하는 모습까지 이 작은 올인원 파워뱅크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파워뱅크를 만들고 계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개당 25Ah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4S2P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4개씩 두 줄로 할 거고요. 먼저 2개씩 병렬을 묶어 준 다음에 나머지 직렬로 4직렬로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4S2P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이렇게 병렬로 2개씩 연결을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축 튜브가 들어가 있지만 중간에 종이 절연지로 절연을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팩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 2개를 병렬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단자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같은 셀끼리 먼저 병렬로 2개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배터리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 중간중간에 종이 절연지로 절연 작업을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배터리가 만나는 부분 이렇게 종이 절연지를 한 번 더 붙여줬고요. 이제는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리고 이렇게 부스바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 셀을 제작을 해 놓고요. 테이핑은 마지막에 한 번에 하기로 하고 이대로 하나를 놔두고 똑같이 네 묶음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2개씩 병렬로 먼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2개씩 먼저 테이핑을 좀 안 움직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씩 직렬로 연결을 해볼게요. 고정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씩 배터리는 병렬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렬 배열대로 놓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 사이사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절연지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배터리를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플러스가 맨 앞쪽으로는 배터리를 하나 놓고요. 자,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왔죠. 자, 마이너스가 오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직렬로 연결될 플러스가 와야 되겠죠. 플러스가 오고 그 아래쪽으로 또 이 마이너스에서 내려온 단자, 이쪽으로 해서 또 플러스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게끔. 자, 맨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결합이 되고, 또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결합이 되고, 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결합이 돼야 되니까 배터리는 이렇게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면 아까 맨 처음에 계획했던 이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배터리 사이사이, 또 이쪽 배터리 사이사이에 종이 절연지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부스바를 연결을 하고 너트 체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절연 작업을 해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부분은 모두 절연 작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절연 작업은 해줬으니까 이제 부스바를 연결을 하고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4셀 배열로 연결을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병렬로 아까 연결했던 대로 호스바를 다 놓고요. 자,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줬으면 이제 맨 처음에 있는 배터리의 시작점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하고 직렬 연결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또 두 번째 배터리 마이너스에서 내려온 이쪽 플러스하고도 직렬을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터리 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부분을 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 배열대로라면 지금 4셀 배열의 인산철 배터리팩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볼트 너트를 좀 체결을 해주고 테이핑 작업까지 한 다음에 보호회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볼트 너트 체결 시에는 가장 먼저 이 평화샤를 넣고 그 위에 스프링 와샤, 그 다음에 이렇게 너트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꽉 조여져요. 평화샤, 스프링 와샤, 너트. 일단 배선 연결을 할 때 또 풀어야 되니까 간단히 하나씩 연결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4셀 배열로 볼트 너트까지 체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이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필라멘트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팩은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외부에도 종이 절연지로 절연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절연 작업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자, 이렇게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절연지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BMS를 연결을 하고 이퀄라이저까지 연결을 해서 배터리팩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씩 표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MS를 연결하기 전에 아까 정해놓은 단자들의 이름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이쪽이 B+, 플러스 혼자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B-가 있으면 B-에서 바로 앞쪽으로 연결된 단자, 이쪽이 B1이 될 겁니다. 자, B1에서 또 이렇게 올라간 이쪽 단자, 이쪽이 B2. 자, B2 단자에서 또 이쪽으로 왔죠. 자, 이쪽이 B3. 그러면 B+는 4셀이니까 B4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우리가 BMS를 장착을 하고 이퀄라이저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 명칭하고 동일하게 선만 연결을 해주시면 배터리팩이 완성이 됩니다. 자, BMS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MS와 이퀄라이저를 연결을 할 건데, 자, BMS는 지금 130A BMS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퀄라이저도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벽면 옆쪽으로 먼저 BMS와 이퀄라이저를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터리 쪽에 B+부터 B-, B1, 2, 3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 BMS 같은 경우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B1-부터 B+, B2, B3, B4라고 되어 있는데, 자, B1-를 B-로 보고요. 자, B+는 B1, B2는 B2, B3는 B3, B4는 B4,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표기법은 약간 다르지만 B1-가 B-라는 거, 그리고 B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퀄라이저도 보면 B-부터 B1, 2, 3, 4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BMS와 이 이퀄라이저를 똑같은 명칭대로 하나의 단자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 쪽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연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 단자를 압착을 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먼저 이쪽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같은 명칭대로 배터리와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S와 이퀄라이저는 간단하게 캡턴으로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이 두 개의 선, BMS와 이퀄라이저의 연결선들을 하나의 단자로 연결을 해서 앞쪽에 있는 단자 쪽에 링 단자로 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B-부터 해야 되겠죠. 자, B-는 연결할 곳이 총 3군데입니다. 이 배터리에 있는 두꺼운 전선 2개, B- 이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BMS의 B- 검정색이죠. 그리고 이퀄라이저의 검정색 B- 이렇게 총 3개의 선을 B- 쪽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자에서 가장 밑쪽으로 들어가야 될 이 B- 회로의 B-를 먼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링 단자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회로에서 나온 두꺼운 B- 선은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BMS의 B- 선과 이퀄라이저의 B- 선, 이 검정색 두 선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서 방금 전에 연결했던 단자, 그 옆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BMS의 B-와 또 이퀄라이저의 B-를 연결을 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B1을 연결을 할 거예요. 자, B1도 마찬가지로 B1은 BMS의 B1과 이퀄라이저의 B1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BMS의 B1 같은 경우는 검정색 다음 선, 파란색 선이죠. 역시나 이퀄라이저도 검정색 다음 선 B1입니다. 또 이 두 개의 선을 똑같이 하나의 단자로 연결을 해서 B1 단자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와, CO2 조심하십시오. B1도 연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B2. 자, B2는 파란색 다음 색선, 주황색 선이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선. 자, B2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B3. 자, B3는 하얀색 선, 그리고 이퀄라이저에서는 네 번째 선. 자, B3도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 B+. B+는 역시나 마지막 남은 선들이죠. 빨간 선 두 개. 자,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연결은 다 마쳤고요. 이쪽 선을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타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케이블 정리까지 마쳤고요. 이제 BMS와 이퀄라이저 연결은 끝났으니까 BMS 출력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배터리의 전압 B-, B+, 13.12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P-, B+. 자, 13.12 똑같이 나오죠. 배터리의 전압과 출력 전압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면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배터리 연결은 끝났거든요. 이제 B+의 출력선만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 있는 P- 선과 우리가 사용할 제품을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온도 센서 스위치 선을 잘라서 스위치 제어만 해주면 연결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케이스 타공을 하면서 배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 좀 해보고 나머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넣고 이쪽 남는 공간으로 해서 케이스 가공을 해서 인버터 회로라든지 또 C가 포트 핸드폰 충전 단자 220V 단자까지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조금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적상기에 타공을 해줬고요. 그 아래 메인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게요. 자, 그 아래쪽으로는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자를 하나 달아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20V 컨센트도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인버터 스위치를 하나 넣어줄 건데, 자, 이 위쪽으로 그냥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쪽 타공은 마쳤고요. 이제 이 옆쪽으로 우리가 핸드폰 충전 단자 두 개 C가 포트 하나를 넣어줄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DC 전기들. 자, 이렇게 옆면으로도 C가 포트 하나, 핸드폰 충전 단자 두 개를 타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단자들은 전부 다 타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배터리를 넣고 하나씩 배선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이 단자들 글루건으로 좀 고정 좀 해주고 나서 배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선 연결을 해볼 건데, 배터리를 넣고 하면 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먼저 이 단자들을 선 작업을 해준 다음에 출력선을 뽑아주고요. 그리고 적상계의 션트 저항에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배선들을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배터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출력선을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 단자들을 선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공간이 너무나 안 나와서 지금 이 잭으로 연결해 놨던 이 C가 포트들을 다시 납땜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1cm만 나오더라도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 이 잭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연결 자체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력 마이너스, 출력 플러스를 다시 납땜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포트의 플러스는 납땜으로 다시 연결을 했고요. 이제 선 하나를 더 뺐는데 이 스위치 쪽으로 가는 선이죠. 스위치까지 연결을 해버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스위치에 플러스 선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는 C가 포트 3개를 연결한 다음에 이 적상계의 션트 저항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은 C가 포트 3개를 연결을 하고 링 단자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션트 저항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죠. 출력 마이너스. 자, 션트 저항 출력 측에 연결해 놓은 이 마이너스 선을 인버터 또 마이너스에 다시 연결을 할게요. 이쪽으로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펜 부분에 펜도 하나 꽂아 줄 거고요. 자, 인버터는 포맥스로 좀 고정을 하고 이 옆쪽으로 글루건을 쏴서 일단 고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우리가 DC 단자들도 절연 작업을 하고 나서 적상계 메인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220V 단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스위치만 연결을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아, 적상계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안 뺐네. 아, 깜빡했네. 자, 여기 선 나와 있는 이쪽 플러스 선 하나 따가지고 적상계로 와야 되겠네요. 자, 션트 저항의 플러스는 지나가는 이 플러스 선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대부분 연결이 끝났고요. 배터리 출력 마이너스. 자, 배터리 P 마이너스를 이쪽 배터리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220V 선 NL에 우리가 전원 코드에만 두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 이 선은 좀 잘라서 또 다른 스위치에 그냥 이 핀 접점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메인 스위치, 자, 이 녀석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 온도 센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위치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인버터 출력에서 나오는 선을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NL 단자도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버터 스위치. 아, 선이 좀 짧아 보네요. 자, 인버터 스위치는 선을 좀 따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를 연장을 해서 인버터 스위치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선을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스위치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온도 센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선이기 때문에 자, LED에 플러스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NC라는 단자를 제외하고 그 아래쪽, 자, 맨 밑에 있는 단자에 하얀 선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은 이쪽 3C와 가운데 핀을 하나로 합쳐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마이너스 단자, 자, 이제 이렇게 메인 스위치 작업까지 했으니까 이쪽 배선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션트 저항을 연결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션트 저항에 메인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하니까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적상계의 모니터에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적상계의 모니터만 연결을 해주고, 자,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전원을 누르면 적상계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지금 적상계가 들어오고 용량을 맞춰줘야 되겠네요.
자, 완성은 하긴 했는데 충전 단자를 빼먹어서, 충전 단자는 추후에 이쪽에 있는 인버터로 들어가는 플러스하고 그리고 이거 적상기 그 출력 마이너스를 잡아서 이쪽으로 충전 단자를 하나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힘든 작업이어가지고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완성품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파워뱅크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전원을 키면 적상기가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인버터 스위치를 키면 인버터가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220V 코드를 꽂아서 간단한 드라이기, 찬바람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400W 짜리니까 147W 우리가 시원한 찬바람을 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바로 차단, 꺼져버리네요. 찬바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400W 미만의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50A 아우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깜빡하고 충전 단자를 안 달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자, 충전 단자는 추후에 달아주기로 하고, 자, 오늘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높은 출력을 내는 220V 전기를 사용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소전류 충전이나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드라이기, 찬바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만드실 기회가 있다면 이 작은 배터리, 리나 파워뱅크에서 판매하는 이 작은 배터리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